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 시절 89번째 이야기. 산악훈련장에서 수색정찰과 동태. 두 번째. 1982년 6월 1일 화요일. 전날인 월요일은 비가 오는 바람에 하루를 공치고 이날은 산악훈련장에서의 명실상부한 첫 업무일이었습니다. 이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수인리 일대의 수색정찰이었습니다. 몽진리 수경장에서 2시간 정도 행군하여 수인리에 도착하여 작전 색탈을 할당받고 수색 정찰을 시작할 때는 시간이 10시 30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하절기라 식중독 우려가 있었으므로 대대에서는 중식을 개인 치사하도록 했고 우리는 일정과 부식을 분배받아 지참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부식 재료로 나온 것이 동태였고 그날따라 그 양이 많아서 우리 소대 20여 명 분량으로 분배된 양이 비료포대 같은 비닐포대에 담은 것이 3분지 정도나 될 정도로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것을 새끼줄로 묶어서 교대로 들고 가는데 그 무게도 만만치 않았고 거추장스럽기도 해서 애물단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대원들은 계곡에 버리고 가자는 사람도 있었고 너무 많으니 일부라도 버리고 조금만 가지고 가자는 사람도 있었지만 중대 전체가 함께 이동하였기 때문에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대장이나 소대장이 보면 좋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그냥 가지고 수인리까지 갔습니다. 수인리에 도착하여 작전 색탈을 부여받고 수색 정찰을 시작했습니다. 동태는 기왕 수인리까지 들고 갔기 때문에 그냥 들고 다니며 천천히 수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인리 일대를 1시간여 수색하고 나자 중대로부터 적당한 위치에서 점심 식사를 취사해서 먹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소대는 마침 도로 아래쪽에 민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곳 바퀴퉁이에 자리를 잡고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후임병 한 명이 부식 준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동태를 어떻게 할까요? 찌개를 끓이나요? 이제까지 짊어지고 다녔는데 어떻게든 끓여 먹어야 하는데 큰 솥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대원 전체가 먹을 찌개를 여러 개의 반합에 끓이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동태를 어떻게 끓여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제안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 동태를 저 집에 갖다 주고 대신 다른 반찬으로 바꿔 먹읍시다. 정말 기발한 생각이었고 그 의견에 모두들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동기 이총 사수 손상병이 그 동태포대를 가지고 아래에 있는 민간인 집으로 갔습니다.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마당에 서서 사람을 부르자 잠시 후에 방문이 열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손상병이 그분들께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들은 여기에 작전 나온 군인들입니다. 혹시 동태 드릴 테니 드시겠습니까? 갑자기 찾아온 군인들이 뜬금없이 동태를 준다고 하니 두 분은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나서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작전을 하다가 점심밥을 해먹어야 하는데 오늘 반찬 재료로 동태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끓여 먹기 어려워 할머니 댁에 드릴 테니까 그 대신 저희들에게 다른 반찬을 좀 주십시오. 그제야 말귀를 알아들으신 할머니는 다가와서 우리가 가져온 동태를 열어보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 반짝 빛나는 할머니의 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강원도 첩첩산 중에 사시는 노인분들에게 동태는 참으로 귀한 찬거리였을 것입니다. 시장이래야 양구 읍내나 나가야 하는데
거기서부터 동태를 사가지고 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들고 온 동태는 그 두 분에게는 세상의 어느 창거리보다 귀하고 값진 것이었겠지요. 그러나 할머니는 이내 풀이 죽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좋긴 한데 우리가 줄 반찬거리가 없어. 할머니, 다른 반찬거리는 필요 없습니다. 할머니 댁에 고추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좀 주시고 저 밭에 있는 고추만 좀 따먹게 해주시면 됩니다. 또다시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반색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고추장이야 많지. 그릇 가져오시오. 그리고 고추는 나무나 다치지 않게 맘껏 따다 먹으시오. 이렇게 흥정은 손쉽게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우리가 가져온 반합에 고추장을 가득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밭에 상추와 채소들도 뜯어주시고 고추는 우리 보고 먹을 만큼 따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당가에 있는 옹달샘에서 쌀을 씻어 밥을 하고 야채들을 씻은 다음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우리들의 점심은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사제 고추장에 싱싱한 풋고추에 상치와 이름 모를 사냐초까지 가득했습니다. 그것들로 쌈 싸먹고 찍어 먹고 비벼 먹고 정말 푸짐한 점심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고추장과 여유 있게 따온 고추는 그 뒤로도 산악훈련장에서 요긴한 반찬이 되었습니다. 애물단지 같았던 동태가 이렇게 한순간에 1등 공신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한숨 자고 나서 오후에도 두어 시간 수색 정찰을 하면서 삐라만 수십 장 수거하고는 작전을 종료했습니다. 동남풍이 불기 시작하는 초여름이라 북에서 날아온 삐라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15시에 집합하여 인원 파악을 한 다음 아침에 경로를 되짚어 수경지로 복귀했습니다. 오가는 행군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또 하나의 추억이 쌓인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야간 교육이 있었지만 잠시 모여 중대장 이야기를 듣고 함성 한번 지르는 것으로 마치고 일찍 텐트로 돌아와 산악훈련장에서의 첫 업무일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추억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